고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만남을 고해라 그래. 최고의 만남을 고해라 그래. 요즘 최고의 만남이란 저런 소리는 안 하지. 최고의 만남의 최고는 명절날 할머니, 어머니, 영감, 마누라, 아들, 딸, 손자 이것이 한데 모여가지고서 명절을 지내는 것이 거의 고해라. 고해라. 요즘은 산업사회가 되고 어떤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끼리끼리 해가지고 아파트도 이렇게 칸칸이 매겨가지고 저쪽 아프리카 같은 데 가는 지금 보면은 3대가 한 방에서 모두 잔다 그러대. 그 어떻게 애를 낳고 그렇게 사는가 몰라. 3대가 한 방에서 3대가 한 방에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징기스칸이 중국 금나라를 친 이유도 그래. 징기스칸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은 땀 쌓고 성 쌓고 집 쌓아가지고서 무한한 자연을 칸막이로 막아가지고 밀폐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징기스칸의 사상이야. 그렇잖아. 징기스칸의 어떤 그런 그 전달해서 전해주는 우편 그런 기초적인 것이 징기스칸에서부터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그 성을 쌓고 높이 집을 짓는 건 다 외적인 불안 때문에 그런 거란 그게. 그래서 징기스칸이 중국을 칠 적에도 보면은 고양이를 수백 마리 꼴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 그러면은 성으로 그 뛰어 올라가지고 그 성 위에 집에 불을 붙이게 만드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을 허물고 중국을 쳤어 징기스칸이. 고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아녀손 대팽. 팽이라고 하는 것은 쌈다는 말인데 요리를 팽이라 그래. 요리를. 중국에는 호텔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전부 반점이라 그러대. 무슨 반점, 무슨 반점. 그건 나는 무슨 밥 삶은 집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호텔을 반점이라 그래 중국은. 호텔이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잘 안 쓰더구만. 이제 요즘 많이 쓰고 그러지. 요즘은 좀 달라지겠지만. 대팽. 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선방에서 다각을 또 팽주라 그래. 다각. 차를 삶아가지고서 스님네 준다는 것은 그걸 대팽이라 그래. 대팽이라는 것은 최고의 회식이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대팽은 두부. 두부 그것이 요즘은 그 연두부, 뭐 견두부, 두부 뭐 이래가지고 절에서 할 적에 두부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국같이 해서 먹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사도 고기는 안 좋아했는 모양인가 봐. 회원 스님만 좋아하지. 추사도 두부, 생강.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도 생강 얘기가 나오는데 생강 먹은 얘가 나와. 불철강식 하사대 부다식이르라. 자고 일어남부터 주무실 때까지 생강은 입에 물고 살지만 불다식이라 많이는 안 잡순다. 그렇게 논어에 나온단 말이에요. 공자님의 생강. 유주무량하사대 붉은 나이라. 요즘 김묘공이가 뭐 공자의 키는 2m가 넘니 기딴 소리 했었는데 2m가 넘는 건 황후 키지. 육척이 몇 메타 정도 돼요 우리 청아. 육척이. 180, 6척. 그건 관음장은 9척이라 그러잖아. 관음장은 9척이요, 장비는 8척이요, 유비는 7척이었다. 뭐, 어렸을 때 그거 우리 막 애우잖아, 사무, 그죠? 뭐. 장팔 사모에 청룡도에 해가지고, 그러면 공자의 키는 1m 90, 2m가 넘는다. 그건 뭐, 용이 하는 얘기는 어디가 그 어딘지 알 수도 없을 뿐다. 난 숫자 안 듣지만 누가 굴쿤답게 공자 키가. 그지만 우리가 논어를 그렇게 몇 복득씩 하고 논어를 여러 해를 가리키는데 공자 얘기 나오면 또 신경이 써서 이렇게 든단 말이야. 진짜 공자 키가 2m가 넘는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 떠오르더라고.
유주무량하사대 불금난 이르서다. 공자의 술량은 양이 정해지질 않았어. 한 말도 좋고, 회원스님 뭐 소주 하루 종일 20병 깠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양을 초월해가지고 몸 자체가 술독이지. 독이야, 술독. 술독, 독이란 말이에요. 공자 죽고 난 뒤에 논의 향당장에 보면은 유주무량하사대 불금난 이르서다. 우리 선생님의 술량은 끝도 한도 없는데 불금난 이르시다. 많이 잡수셨지만 언제나 난이라는 건 어지럽다는 말은 술을 못 이긴다. 그 술을 못 이긴 데는 일이지 아니했다. 그게 공자가 얼마나 점잖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그 같은 선비가 왔는데 저녁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날새기를 해가지고 정종 3병을 둘이 잡수시더라고. 나이 80이 다 된 어른인데 내가 그래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조금 어지럽다. 그러니까 회원스님 같은 술 몇 잔 먹으면 이제 발광을 하지만 술이 그냥 골륜산이 그냥 장삼자락이 그냥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숭이산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거꾸로 앞으로 이렇게 디비지지만 우리 초계 선생님 같은 분은 술 잡수면 말이 더 적어지고 얼굴이 불구스름하면서 아주 편안한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 뭐냐? 아버지가 만송어른이라는 아버지가 5살 때부터 마주 앉아서 고향을 잡수시면서 술을 가르쳤다 그래. 술을.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일상생활 음식이지. 우리 노신님은 청암사에서 해인사를 가면은 목통령이란 제가 있는데 한 60리 되는데 내가 어려서 대덕으로 해서 저렇게 분기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해인사 가자 그러면 그거는 또 걸어가요. 걸어가려면 목통령 제라는 넘어가지고 개금부를 해서 해인사 뒷산으로 해서 이렇게 홍계암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꼭 진로 8병을 사가지고 물통에 따라 넣어야 돼, 내가. 근데 진로 이제 물통에 한 3분의 1이 남고 목통령째 오라기 전에 게 3분의 1만 남고 3분의 1을 다 잡수면 그때부터 사람한테 시비를 해요. 오간섬한테. 밤매는 사람한테 시비하고 길 가는 사람한테 시집하고 여기서는 그런 말을 내가 못해. 나 점잖은 입장이 아주 보통 시비를 거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밤매다던 나이만 노인들이 밤매다고 욕짓거리라니까 저놈은 중이 술 취했으면 지랄 연병을 잘 갈리지 왜 시비하냐고 호미 가지고 이 꽃게인 자루 가지고 나도 도망가고 노심도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게 되면 그 산길을 도망가게 되면은 나는 수통을 지고 이제 걸망지지만 노심은 지팽이 잡고 가지만 도망가다 내가 얼굴 보면 코 위에 땀이 소수를 젖어가지고 한참 도망을 가가지고 숨이 헐떡거리고 뒤돌아보면 따라오다 안 오고 그래가지고 목통령이란 제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그때 기분이 좋은 거야. 넓은 초원에 춤을 추고 무슨 또 경어같이 원효같이 춤을 추는데 그때부터선 내가 술을 안 들이지. 술 달라 그러면 이제 이미 비워버리고 이제 물을 술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술 지면 술 맛이 있다고 아주 기가 막히다 그런단 말이야. 그건 술이 술을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행사 가면은 운어 스님한테 문경 번역 잘못했다고 지옥에 갈 놈, 이놈 저놈, 점자는 주지 자원스님이나 영암스님 데려놓고 이놈들 사중 재산 관리 못해가지고 너는 살아생전에 발설지역에 갈 놈이라 이렇게 누가 좋아해? 저녁 밥을 안 차린다. 불이익은 나만 당해. 그런 것을 많이 당해놓으니까 나는 이렇게 키가 덜 컸어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추사 선생은 초이선사를 만나가지고 글씨도 변하고 불교도 알고 차도 알고 당대에 둘이는 거의 떨어지랴 떨어질 수 없는 그 사이고 또 허소치라고 완도에 남아의 우리나라의 대가 그 허소치를 또 초이선사가 추사한테 인사시켜가지고 남아에 또 대가가 되고 근데 그 허소치가
그 추사의 그림을 그린 것 보면은 완당선생 해천일립상이라 하늘과 바다의 해천일립상이라 하나의 배로 만든 도롱이란 말은 갓이 아니라 대로 만든 갓을 이래 쓰고 있는 허소치 그림의 추사 그 얼굴을 보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편한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리고 허소치가 그 그림을 초이선사 그림을 보면 차 따르다 이렇게 혼자 차 따르다 이렇게 조는 모습, 조는 모습.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치고 사자위를 막 하고 그런 거하고는 이 초이선사하고 추사는 거리가 멀어. 물론 추사는 대감이고 양반 티를 내고 한동안은 거드름도 피고 그랬지만 불교를 알고 난데 그러질 않아. 그런데 그런 훌륭한 초이선사가 저렇게 추석날 고향에 가가지고 저 시를 지은 것은 스님 냄새가 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선비들이 초이선사는 스님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선비 세계에 가면은 선비하고 같이 둘이 아니고, 절에 오면은 스님하고 둘이 아니고, 저 흐르는 물에 가면 물소리와 둘이 아니고, 저 산에 올라가서 서남에 달이 걸리면은 달의 모습이 초이 모습이고 추사의 모습이고 어디든지 가면 함께 한다. 그런 마음 속에 아주 절절한 것이 있으니까 고향에 가면은 40년 후에 고향에 가서 저런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날이나 명절날은 저런 시를 한번 음미를 해야 돼. 음미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걸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게 막 온천 봉쇄를 하고 막 그러냐 말이야. 옛날 영화도 다 좋은 영화는 지금 거의 다 리바이브를 하고 이렇게 가고 또 보러 가고, 나는 영화는 한 열몇 번 본 영화도 많아. 바람과 함께 사라진 영화는 그 마가리트 미첼이 지은 소설도 또 철학 같아. 그 읽어보면은. 마가리트 미첼이 32살에 교통사로 죽었지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 어떤 전쟁에 종군을 했지만 3년 동안 거리를 모았다 그러잖아. 그것도 철학 서적 같아. 그 읽어보면은. 원별 향관 40추 멀리 고향을 이별한 지가 40의 가을이다. 40의 가을이란 말은 40년이 됐다는 겁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번 그렇게 안 가고 또 나 같은 모양인가 봐. 귀래 불각 설령두라 고향에 되돌아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머리에 쌓였다. 눈이 머리에 쌓였다는 머리가 하얘버렸다는 거구나. 그동안에 머리 흰 걸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4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40년 전에 알던 사람은 전부 다 노인이 돼버리고 자기하고 알 듯 모를 듯 그런 어떤 낯선 사람이고, 실제로 자기도 보니까 왜 그렇게 늙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더 늙었네 이런다 그러잖아. 귀래불각 설령두라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불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령두라 눈이 머리에 꽉 찼다. 그건 이제 앞에 그렇게 서두를 꺼내놓고 신기는 초몰 간제오 고묘 태왕 니접수라. 신기는 자기가 태어나던 마을을 신기라 그래요. 뭐하네. 신기 지금 고유명사. 신기는 내가 태어나서 살던 그 마을은 풀에 초몰이라는 것은 풀이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동네도 아마 비리비리한 동네 모양인가 봐요. 한두 채집 살다가 이제 모두 이사 가버리고 뭐 하니까. 신기 초몰 간제요. 평범한 사람도 40년 뒤에 어떻게 고향에 가보면은 집도 없고 저렇게 허물어져 버렸는데, 시인의 그 어떤 초이선사의 감성이 그 재미난 저 어른은 얼마나 그 마음의 어떤 파장이라든가 느낌이 그렇게 깊었겠어요. 신기라는 말은 풀에 묻혀가지고 간제오 집이 어디에 있느냐. 편안한 자는 의문을 나타내는 장소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부사로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 고모 태왕 미적수라
아버지 손잡고 성묘하던 조상의 옛 묘는 태라고 하는 것이 이끼태자고 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다는 말이니까 누구 하나 자기가 장손이고 대를 이어야 그 어떤 조상의 묘가 설이나 명절날 이렇게 풀도 벌쳐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돼버리니까 그 고우면은 누가 살필 사람이 끊어지고 주인이 없으니까 이끼라든가 황량한 풀만 더부렇게 나니까 니적수라 꼬매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성묘하던 이 자리가 우리 옛 조상의 묘가 있던 자리인가라고 하는 표현을 밟은 자치가 수수 근심스럽다. 이게 기든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애는 혹 어떻게 난리를 당하고 뭐 한다 해도 꼭 부모 곁으로 오는 겁니다. 꼭 부모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삶에 집착해서 사는 애들은 부모를 귀찮게 여기잖아요. 부모를 귀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어쩌든지 손지는 할아버지가 많이 안아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 안에 많이 안긴 손지들은 정서적으로 커도 불안하지를 않아요. 근데 꿈에 애 때부터서 저는 무슨 뭐 놀이라든가 무슨 컴퓨터라든가 매달리기 시작하면 신경질이 애가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게 통계에 다 나와 있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모두 기초가 안 되는데 4살부터 영어 가르치고 저렇게 다니고 뭐 어디 가고 그러면 그 정신이 헛갈려가지고 이것저것도 다 안 되는 기라. 영어 잘하면 그거 뭐 하겠어요? 영어 잘하면 뭐해 그게? 사람이 돼야지. 자기 마을하고 가든 묘하고 저렇게 이제 황량하게 돼버려. 심사의 한종 하척이요.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한수민들 어느 곳으로 쫓아 일어나며 마음이 죽어버린다면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런 말이죠.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가 막히다고 그러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기가 막혀서 한숨도 안 나온다.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사람이 멍청해져 버리지. 무슨 좀 여유가 있어야 한숨도 나고 눈물도 흘고 그러지. 이산가족 처음 볼 적에는 서로 우두거니 서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왜 만나면 좋지 눈물은 그렇게 흘리는 건 몰라. 같이 따라서 우리도 눈물이 나긴 나지만 심사의 한정 하척이요. 그렇게 보제존자로 나라로 추대받고 우리 17세기 18세기에 추사하고 대표적인 지성인 선경유를 다 통한 초이선사가 집에 40년대 가서 지은 시가 어디 스님 냄새가 납니까? 고향에 미치고 노수탈지에 병 들어가지고 전체 그 덩어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런 전체 덩어리로 살다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효자 나라, A받은 나라 멋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요즘은 편하게 끼리끼리 그렇게 살고 뭐 많이 아버지가 주면 아버지가 최고고 적게 주면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도 원망하고 그냥 뭐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심사의 한정 하척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심사의 한정 하척은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마음이 죽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이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희로애락을 표현해야 되는데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희로애락 표현이 안 된다는 한수민들 어느 곳으로 쫓아 일어나 혈관 누역 불능류라 피가 말라버리니까 눈물도 또한 등이 흐르지 않는구나. 몸이 경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무슨 여유가 있어야 피가 흐르지. 피까지 말라버리고 한숨까지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표현은 하기 힘들어요. 저런 표현은 하기 힘들어요. 진짜 그 어른이 마음이 죽어버리고 피가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향수적인 그런 생각이 한 모습으로 그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리니까 저런 표현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인으로서 저런 표현하기가 힘든 겁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니 한수민들을 어느 곳으로 쫓아 일어나며 피가 말라버리니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흐르는 것이지, 극한 상황에는 그 눈물 핏물도 안 나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나는 우리 초계 선생님 똥오줌을 좀 받아내가지고 내 앞에서 이렇게 내가 임종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는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선비의 임종은 어떻게 맞이를 하고 어떻게 가는가, 이런 장난을 하고 있었어 나는. 막상 숨을 딱 거두니까 그때부터 허전하기 시작하는데, 구슬이 내 손에 들어있던 것인데 물에 떠내려가는데 잡을 수가 있는 게 도저히 잡을 수 없이 큰 바다를 이렇게 합류가 돼도 흘러가는 그런 어떤 애로움이라든가 허전한 거라든가, 이 세상에서 물을 곳이라는 건 이제 끝났다. 그때부터서 그 애로움 슬픔이 스며들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니까. 선사의 죽음은 많이 봤지만 최고의 선비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사지가 젖냄새가 나고 한 머리털이 이렇게 눈을 감는 거 보니까 학이 이렇게 성천하는 그런 모습이라. 몸에는 젖냄새가 나고. 참 욕심 없이 산 어른이요, 그 어른이. 참 욕심이 없어요. 내가 십몇 년 살면서 그 제2 고향이지, 내가 초계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무슨 이렇다 저렇다 했던 그런 건 별로 못 느꼈고, 마을에 가서 참 아들같이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날들어 내 죽고 난데 소렴 대렴 다 해서 묻어주고 3년 동안 여기서 애들 글 좀 가르치다가 절로 가라고 그러더만, 내가 뭐 영감 죽은데 내가 뭐라고 갓쓰고 거기서 글 가르치고 앉아있겠어. 그렇더만 그 자기는 치극한 소리야. 언젠가는 부암사 올 것 같아 한번. 언젠가는. 혜원스님도 한번 봤잖아. 2번 봤어? 응? 그런 어른들의 그 효심이라고 하는 거. 그 자기 생일 때나 보면은 12월 달 되면 눈이 이렇게 콱 쌓였는데, 새벽에 그 어머니 성묘하러 간다고 그러면, 그 코고무신 신고, 여자 고무신, 그 코고무신, 선비 신는 코고무신, 그걸 새벽에 신고 눈이 이렇게 쌓이면 내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따라가면 눈에 빠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산 밑에 이렇게 어머니 묘가 이러는데, 눈이 덮여가지고 묘가 별로 그렇게 표시가 안 나지만 하도 다니는 길이니까. 82살, 80 넘은 70 후반 된 노인이 그 대선비가 점잖지도 못하게 그 하얀 도포에 새카만 갓을 하얀 눈에 쳐박고, 어머니 젖 좀 달라고, 마마 젖 좀 달라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것도 한 30분을, 한 30분을, 무슨 그 요즘 연극에 나오는 짓이지. 그 나도 같이 그냥 남이 어머니 부른데 왜 내가 같이 눈물이 나오냐 이거야. 동감이 돼가지고. 그 30분 있다가 후유 하면서 한숨을 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면, 만나보시고 젖어도 잡수냐 그러면 젖도 먹고. 아무리 90년이 80년이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두 살 먹으면 갓난아이가 돼버리는. 그게 효라. 그것이 효여. 그것이 효여.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그저 고소산에 아침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얀 눈을 밟으면서 선생님 모습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친솔하고 절절하고 천진하기 때문에 내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거기에 무슨 속기가 있고 욕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이선사도 그런 유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부모 같으면 효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사회 나가면 어디가 또 자리에 앉아서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 그만할까요? 혈관, 누약, 불능이라. 그게 무슨 한숨이 눈물이 있냐 이 말이야. 그것이 한 모습이라. 금강경의 한 모습이라. 어머니한테 뭐 90년 100살이 어머니한테는
하나에 한두 사람은 꼬매의 영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에? 그걸로 우리 문화는 이어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 그러잖아. 아, 당신 부모가 죽었다고 연락을 하면 아들이 그렇다 그러잖아.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영수증이나 보내달라고. 에? 영수증이나 보내달라고. 관을 넣으시면 미국에 가서 포기한 때 그런 걸 많이 봤대. 부모에게 너무 의존한 자식도 이상하고 돈 문제로 자식을 너무 챙기는 부모도 이상하지만 저런 효의 뿌리가 형성이 되면 주고 안 주고 받고 많이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생명선이라. 혈관 누역 불능이라. 눈물 또한 말라버리니까 또한 피가 말라버리니까 눈물 또한 흘리지 않는다. 고공이 갱력 수군고하니 애로운 작대기가